야당,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상승한다. 여당,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런 데이터가 전부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진보 정권이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크게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때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요즘의 경제 침체, 내수 경기가 역대 최악,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요즘처럼 불안한 하루가 없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큰 소용돌이가 오기 전이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더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혹은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런 등등 답답하셨던 생각을 오늘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현 시점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현명하게 대처하여 위기 속에서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정치적 혼돈의 시기에는 모두들 관망세로 접어듭니다. 즉, 사는 사람은 혼란의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숨고르기를 후 매수 타이밍을 보게 되죠. 반대로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단, 급한 사람들은 최소 피해 범위 내에서 그 매물을 던지지만 그 후에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매물을 걷어 눈치 게임을 진행하게 되죠. 이러면 시장에서 매물이 잠기게 되며 매수자 및 매도자 전부 움츠린 상태로 관망세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갑자기 불난집에 휘발유를 붓는 법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무한전세계약갱신법이 발표되었죠. 한마디로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 희망하면 무한적으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으며 전세값 상승폭은 5% 이내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상 자율주의 시장을 통제하는 행위이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 전세법은요 2+2 4년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법안은요 그냥 평생 내 맘대로 전세를 연장하는 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동산 시장이 기이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었으면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질됩니다. 집주인들은 인플레이션 가치보다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기에 전세란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전세 제도를 포기합니다. 즉, 월세 시장의 가격을 기이하게 폭등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맞춰야 한다면 최초 시작 전부터 폭등한 상태로 전세 매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 임차인들이 무한갱신을 통해 계속 전세를 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게 되겠죠. 한마디로 전세 매물이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은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라도 살아야 하죠. 서울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요 평균 105만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이 한 달 월급 200에서 300만원 월급을 받으면요 월세 비중이 4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세 내고 식료품 사고 의류 사 입으면 마이너스 구조가 형성됩니다. 더 이상 서민들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전부 끊어지는 것이고 더욱 지하 깊은 곳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법안 발의하신 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일까요? 이거 자유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집값 상승을 저지하는 법안이 아닌 전세시대의 종말, 월세 시장의 폭등을 알리는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참고로 다행히 해당 법안은 폐기가 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주의해야 되겠죠. 한번 나온 안들은 재가공되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즉, 언젠가는 이와 같은 법안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죠. 앞으로도 시장의 혼란은 예고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자, 이런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습니다. 야당,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상승한다. 여당,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런 데이터가 전부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진보 정권이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크게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때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즉 열심히 일하면 가난해지고 부동산을 가진 자만이 축제를 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수 정권인 박근혜 및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이 보완 및 유일하게 하락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 때는요, 부동산의 하락을 연착륙하고자 조정지역 해제, 양도세 중과 일시적 배제 등 각종의 부양 정책까지 펼치면서 부동산의 급락을 방어하였죠. 즉 진보가 잡으면 집값 상승, 보수가 잡으면 집값 하락에 대한 루머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이 상승 시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막 상승기가 온다, 이제 부동산 사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신기하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적중하여 이 루머를 뒷받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상승한 이유가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팬데믹이요, 그죠? 이 여파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며 부동산 가격을 반등시켰습니다. 즉 내수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자 상생 지원금, 기업 지원금, 생활 지원금, 이런 지원금 등으로 넘쳐 흐르는 유동성 때문에 실물자산 가치가 반등한 시점이었죠. 이때는요, 우리나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들이 급등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윤 정부 때는요, 부동산이 하락한 이유는 문 정부 때 무리한 영끌, 그리고 넘쳐 흐르는 버블들로 인해서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큰 게 두 개가 터지죠. 첫 번째, 급격한 금리 상승 시기를 만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때 제로금리에서 3.5%대 고금리까지 아주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각종의 전쟁 이슈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죠. 그로 인해 문정부 때 만들어진 부동산 버블 시장이 무너지며 윤정부 때 급격한 부동산 하락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즉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및 경제 상황으로 상승 및 하락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보가 들어서면 올라가고 보수가 잡으면 떨어진다, 이 사실은 전부 다 루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이슈,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등으로 부동산의 시장은 보완 및 하락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한마디로 지금이 가장 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세가 적고 매도자 또한 매물을 던질 때 이때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입니다. 즉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하죠. 자, 이거 그냥 누구나 아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게 될 경우가 상당히 높죠.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쌀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에이 뭐야, 안 사, 못 떨어져. 근데 누군가가 아파트를 사서 돈 벌었다고, 야 이제 나 돈 벌었다, 아파트 사갖고 막 이러면 야 나도 사야겠다 막 이러면서 비싸졌다고 할 때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을 삽니다. 한마디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싸게 살 수만 있다면 하락장 때 투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니, 두렵지가 않죠. 바로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는 이 본능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급매보다 최소 20% 혹은 50% 반값에 매입할 수 있기에 충분한 안전 마진으로 즉시적인 수익 실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 경공매 투자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두렵고 막막하다, 배우기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실전 대장TV 가족이 되어 평생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싸다고 해서 지금 살 때라고 해서
막 사들여갖고 다주택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 재산세 중과 종부세 부담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예정이죠. 또한 지역별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은 침체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포지션보다는요, 똘똘한 한 채를 장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채로 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부동산 경공매로 반값 이하에 사서 단기 수익을 만들고 점프를 한다면 충분히 서울의 건물주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교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적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4,5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약 7,00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한마디로 10년 전 짜장면 가격보다 현재는 약 40%가 급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50% 이상 짜장면 값이 급등한 지역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 짜장면 가격은 40%가 올랐습니다. 그럼 부동산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10년 전 2014년도 음마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8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6억대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짜장면 가격이 40% 올라갈 동안 부동산 자산 가치는 300% 이상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폐의 교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실물 자산은 반등하게 됩니다. 즉, 집값은 그대로 있어도요, 이 돈의 교환 가치가 떨어지기에 올라가는, 실물 자산에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불안하고 좀 그러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마.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화폐의 하락에 대한 가치만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꿔놓으란 얘기죠. 실물자산으로 뭐가 있겠어요? 실물자산 뭐 금도 될 수 있고요, 그죠? 금, 뭐 곡식, 원유, 부동산 이런 것들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정 싫다 그러면은 뭐 곡식 살까요? 곡식? 벼 미나리 돈으로 바꿔놓으세요. 집에다 잠궈놔. 그게 더 안전해. 아니다, 그냥 짜장면 짜장면 많이 사세요. 짜장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다시 짜장면 사놓으면요 40% 이상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게 우리 실물 자산의 가치를 배워보고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전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같이 노력하면서 함께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내 보도록 하시죠. 아셨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야, 나는 드디어 이제 전세 걱정 없이, 쫓겨날 걱정 없이 전세할 수 있다. 서민들을 위한 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현실은 뭡니까? 전세를 냈는데 인플레이션 대비 못 올려. 전세값을. 그리고 한번 맞추면 그냥 계속 가져가야 돼. 계약갱신권이 무한 연장돼서. 그러면 집주인들은 뭐예요? 에이, 전세 안 해. 월세 가야겠다. 그냥 반전세로 돌려야겠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원했던 결과입니까, 그게? 전세가 없어지고 시가 마르고 말도 안 되는 월세 폭등 시장을 진입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한 결과입니까? 이 시스템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법안을 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차원적으로 보지 마세요. 조금 더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워럭이님이 능력 있으면 잘생겨 보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워럭이님이 능력 있으면 잘생겨 보이지요라고 히히 얘기하신 건 뭐예요? 이 대장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잘생겨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요, 현재 우리 이 정치적인 이슈 혼란의 시대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25년도를 바라봐야 되고 26년도에 어떻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향후 전망과 향후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잊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 위기에서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즐거웠고요. 앞으로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영상과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 영상을 가지고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